안녕하십니까. 동료사주TV 우동호입니다. 오늘은 육식갑자 29번째 임진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진 괴강이죠. 괴강에는 경금과 임수와 무토가 술토를 만나거나 진토를 만나면 괴강이 되죠. 임수는 대수를 의미하죠. 물상학적으로 대해수, 넓은 바다를 의미하고, 진토는 꼴문자, 절기로는 음력 3월, 청명을 상징하죠. 청명이라고 하는 진토는 태양빛에 의해서, 병화에 의해서 지상에 내려치면 응결되어 있던, 땅속에 녹아있던 수증기들이 아지랭이가 피어올라가는 모습으로 기화되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 진토가 그렇게 형상을 하고 있죠. 마치 아지랭이가 피어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징해서 만든 글자가 용입니다. 수기운은 여러 가지 생명을 발생시키고 그 생명이 성장하는 데까지의 역할. 임술토하고 비교해 볼까요? 같은 임수지만은 그 역할이 틀리지 않겠느냐. 술토에서의 임수의 역할과 진토에서의 임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진토는 진흙을 의미합니다. 물기를 흥건히 품고 있는 토다. 생명의 토라고 하죠. 자, 술토는 조토죠. 건조한 토다. 조토. 니토와 조토의 차이죠. 진토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승장과 같고,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승장과도 같다 하는 역할이 틀리다. 그런 환승장, 진토라는 환승장과 술토라는 환승장에서의 임수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토에는 을계무라고 하는 을계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계수와 무토는 합을 하고 있죠. 화. 진토에서의 임수의 역할은 을목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키포인트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질을 의미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시작하는, 성장하는, 마치 나무로 비유하면 줄기를 의미하죠. 이 임수는 바로 이 목이 자라면서 물을 기화시키는 역할을 을목이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수의 화신이죠. 수의 화신이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물이 기화해서 형체를 이루는, 물상을 이루는, 그래서 물에 좋아하죠. 인간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모든 생명체도, 모든 잎사귀도 물이 기화해서 된 하나의 실체다. 그렇다면 임수의 역할은 성장하려고 하는 목에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로 볼 수 있고, 임수의 역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기화된 수를 수화시키는 것은 금의 역할입니다. 기화된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건 금의 역할이지만,
여기서 임술의 역할은 수화된 액체에 신금이라고 하는 신운을 담아 생생불식시키는, 다음 계절로 생생불식시키는, 수학 미재로 보고요. 수학 기재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진에서의 임수의 목적은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그래서 성장시키고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것까지의 임진의 역할이라면, 임술은 금기운에 의해서 맺힌 열매를 더 단단히 해서 땅으로 떨어진 그 열매를 저장하는, 그래서 다음 계절로 생명을 생생불식시키는 그러한 임수의 역할을 본다. 임진의 역할과 임술의 역할이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는 모든 생명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진을 우린 괴강이라고 그러고 임술도 괴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임진의 생명체로서의 역할과 임술의 역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평관을 깔고 있고 임술도 평관을 깔고 있죠.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목표, 교과서, 성경책과도 같고 그 다음에 나침판과도 같다. 그러한 것에 편에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강하게 일간을 드라이브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조직으로 치면 좀 강한 조직을 의미하는 거겠죠. 평관은. 그렇지만은 임수가 해야 될 역할은 진토에서는 을목이 관건이다. 술토에서의 임수의 역할은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으로 봤을 때 신금이 관건이지 않겠느냐 봅니다. 임술이나 임진은 수로서의 역할, 기화된 수를 다시 수화시켜서 땅으로 모아 저장하는 기운으로서의 임수와 저장되어 있는 액화된 수를 목을 통해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임진과 임술의 공통점은 또 지지를 살펴보면 천라지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한번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거는 천라지망이죠.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을 얘기한다. 그래서 진사가 지망이고 철나라 그러죠. 술해를요. 임진이나 임술이 우리가 괴강이라고 하는 괴강사를 살펴볼 때 경금도 진토와 술토, 마찬가지로 무토도 진토와 술토가 만나면 우리가 괴강이라고 합니다. 괴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운의 강함을 얘기하고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그러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그러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지망으로 엮여 있고 철라로 엮여 있다면 이분들에게 준 어떤 그 기운이 지상에서 올바로 실현이 되고자 이러한 기운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임술, 임진, 일주나 경진, 경술, 그 다음에 무진, 무술, 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운이 남다르다. 그러한 기운들을
조물주의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임진이라고 하는 것은 을계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 임술은 신정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임진의 소임은 을목, 상관이 화로, 목생화해서 생명체로 비유한다면 수는 뿌리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목은 줄기를 의미하는 거고, 화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성장해가는 이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토라고 하는 무토는 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임진은 목의 운동과 화의 운동의 평관으로 규정화되어 있는 역할을 하는 임수와 임술은 금의 운동과 그다음 수의 운동으로 전환되는 술토다. 그런 환승장을 가진 일주들이다. 이러한 일주의 특성은 좀 파워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술토나 진토를 가져가고 있는 경금이나 무토들은 천라지망에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천라지망은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요. 임진괴강, 임술괴강, 무진, 무술괴강. 왜 간목이나 병화는 진토가 오거나 술토가 왔을 때 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장간 안에 굳이 간목과 병화를 상징적으로 놓아서 진토나 술토를 만나 괴강이라는 어떤 무리수를 두는 것보다는 지장간에서 암합하고 지장간에서 발현되는 어떠한 그러한 속성들로 인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갑진, 갑술, 병진, 병술은 괴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임진 일주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토라고 하는 평관의 본성이 을, 개, 무라고 하는 지장간에 의해서 대변될 수 있지만, 개수와 무토가 합을 하고 화, 을목이 목생화해주는, 그래서 임진 일주들의 삶을 보면 좀 활발한 활동적인 어떤 그러한 영역에 맞지 않을까. 가령 회사가 창립된다면 초창기에는 임진 일주들이 전면에 나서 일을 추진하겠지만,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이 되면 임술 일주들이 회사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혹은 회사의 실패 과정들을 백서로 만들어, 백서, 국회에서도 왜 국방 백서가 있고 경제 백서, 그런 백서들을 쓰죠. 그런 통계 보고서를 갖다가 우리가 남기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한 백서, 뭔가 갈무리하고 통계를 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일주는 임술 일주고, 임진 일주는 어떤 사업의 초창기에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일에는 임진이 더 어울릴 것 같고, 어떤 회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어떤 역사, 실패한 역사, 성공한 역사를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백서를 만드는 일에 능통한 사람들이 임술 일주일 것 같습니다. 같은 괴강을 띠고 있지만
이분들이 조직이나 이분들이 펼치는 일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같은 수지만 임진은 수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임진일주와 이미 지상에 올라가 있는 수를 지하로 끌어내리는 기체를 액체로 끌어내려서 저장시키는 그러한 임술과는 확연하게 성격적으로나 본성적으로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오늘 임진일주, 임술도 그렇고 임진도 그렇고 천라지망과 관련이 있는 일주를 가주신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명입니다. 1993년 9월 8일 미시에 태어나십니다. 개유, 신유월, 임진, 그 다음에 정미, 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자, 임진 일주를 가지신 분입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 토생, 금, 금생수, 임수, 진토, 미토, 유금, 개수는 겁재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 신금, 다음 정화는 정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정합 목이죠. 사주가 이렇게 신강왕하죠. 이럴 때는 용신을 목으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이 용신이다. 화가 희신이다. 뭐 남자 사주니까 화가 시신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분이 되게 꼼꼼하기도 하지만 이분이 결혼을 해야 될 여자가 기쁨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임수는 12운성상 진토가 묘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일주를 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의 본성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그리고 시지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정확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과도 좋지만 이과도 상당히 맞겠다. 31세가 정사대운입니다. 정사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한테서는 100년을 인생 놓고 봤을 때 아마 최고의 10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임진일주는 천라지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래서 정사대운의 사와 진사가 지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착하게 사는 게, 정도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31세서부터 41세까지는 8차선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임진 괴강 일주는 특징이 남 밑에 있는 것보다는, 혹은 조직에 있더라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관을 가지고 있다. 평관이죠.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와 끈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31세 진사가 지망으로 엮여 있을 때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보다는 FM대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면서 10년만 잘 보낸다면 제가 보기엔 뭐 평생 먹을 것도 다 벌 수 있는 대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